It's Saturday, 2000, Saturday, August 4th already, 4th, 2021. 저는 오늘 아침에 토요일 날은 계속 너무 공부만 하는 것보다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다른 책을 또 읽어보려고 해요.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언제 봄에 샀는데 아직도 안 읽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저는 책을 차례대로 읽는 것보다는 제목을 보고 읽고 싶은 걸 빨리 골라서 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16쪽 한몫 잡으려면 땅 한 조각이라도 사더라 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몫 잡으려면 땅 한 조각이라도 사더라. 네, 저는 한몫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로망이에요. 땅 한 조각 있는 거. 내 소유에 발 붙일 만한 땅 한 조각이라도 내 소유에 있는 것이 로망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헨리 조지는 1885년인가요? 39년부터 1897년까지 살으신 분이 60세 정도 살으셨네요. 자, 미국 경제학자로 단일 토지세를 주장한 진본이 각국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팔리면서 유명해졌다. 19세기 말 영국 사회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쳐 조지주의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자, 서울 집값이 오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헨리 조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헨리 조지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잘 배우지 못하고 중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였다. 그는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어느 신문사의 십자공으로 일하게 된다. 십자공은 이제 이렇게 글자 맞춰서 이렇게 넣는 그런 일하는 거죠. 이때 그 신문사 주필이 그가 쓴 글을 보고 감탄해서 기사를 쓸 기회를 주었다. 졸지에 기자가 된 헨리 조지는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를 읽으며 경제학 지식을 넓혀나간다. 경제책 읽으려면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 읽어야 되네요. 그는 결국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 자, Progress는 진보, 발전해 나가는 거죠. 빈곤은 Poverty죠. 이란 책을 내놓게 됐는데 이것이 1879년의 일로 지금으로부터 무려 140년 전의 일이다. 세상 모든 땅값이 상승하는 메커니즘. 헨리 조지는 경제가 성장하고 세상이 진보하는데도 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 끝없이 질문을 던지던 그는 자기 나름의 답을 찾았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땅값 때문이라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모든 지대는 도둑질이다. 지대는 땅값을 받는 거죠. 지대는 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이다. 인간이 노동을 하는 모든 순간마다 지대가 빠져나간다. 지대는 깊은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일하는 사람에게도, 배를 타고 세찬 파도와 싸우며 일하는 사람에게도 부과된다. 지대는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서 온기를, 배고픈 사람에게서 음식을, 병자에게서 약품을, 불안한 사람에게서 평온을 빼앗는다. 지대는 열 식구가 지저분한 단칸방에 살도록 만든다. 지대의 사유화는 과거의 절도일 뿐 아니라 과거를 절도는 훔치는 것을 말하죠. 현재의 절도이며 현재를 또 훔치는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에게 타고난 권리를 빼앗는 행위다. 지대는 이제 땅값을 받는 거, 월세 받는 거 뭐 똑같은 거죠. 그리고 헨리 조지는 땅값이 오르는 메커니즘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아무도 살지 않는 광활한 평원이 있다고 했을 때 모든 땅은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 비옥도도 똑같다. 비옥도는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얼마나 잘 자라느냐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 유언이 한 곳에 정착한다. 혼자서 살다 보니 분업이나 협동이 불가능해 그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해결하게 하기 때문이다. 소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소 한 마리를 잡아야 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그러던 어느 날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병원에 어디에나 정착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주민이 정착한 곳 바로 옆자리에 잡는다. 서로가 분업과 협동을 하려면 서로 가까이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후 계속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이들은 모두 최초의 정착자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함께 모여 살아야 분업과 협업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엔 상점, 교회, 정육점, 빵집, 학교, 구두방 등이 생겨난다. 마을이 점차 커지면서 분업의 이익은 커지고 더 많은 직업과 사업체가 생겨난다. 이제 마을은 도시가 된다.
도시는 산업과 생활의 중심이 된다. 최초의 정착자의 땅은 최고의 상업 중심지가 되고 산업 밀집 지역이 된다. 그리고 최초의 전착지는 땅값이 치솟아 부자가 된다. 그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자손 역시 부자가 되어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다. 그 땅 한 조각은 금으로 포장해도 좋을 만큼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어떤 기술자의 임금보다 큰 돈을 벌어들인다. 모든 땅값은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 헨리 조진이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말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미 한 말이다. 애덤 스미스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경제학자답게 아주 간결하게 분업의 이익을 기술한 데 반해 문장력이 좋은 헨리 조지는 아주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풀어서 쓴 것이다. 분업의 이익. 똑같은 내용이지만 포장이 달라지니 대중의 반응이 더 뜨거웠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분업을 해야지 이렇게 좀 더 발전할 수 있구나. 혼자 다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분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분업하니까 훨씬 더 제가 힘이 나고 좀 힘이 덜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저녁 중3 수업 10시까지 막 하다가 대녀쌤한테 넘겨드렸거든요. 와, 8시 반부터 10시까지 자유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상담도 가능하고 또 이제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꿈에 그리던 요가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오르는 것은 땅값이다. 헨리 조지는 리카도의 차액지대론도 아주 멋지게 설명했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그는 국부론을 애덤 스미스보다 더 멋지게 설명한 것처럼 차액지대론도 리카도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무식하지만 돈벌이에 밝은 사학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한 마을이 10년 후에 큰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마차 대신에 기차가 다니고 촛불 대신에 전기불을 켜고 여러 가지 기계의 도구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10년 후에 이자율이 올라갈까? 그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온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겠는가? 노동자의 삶은 더 나아지겠는가? 이때도 그의 답은 명료하다.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땅값이다. 당신도 한몫 잡으려면 땅 한 조각이라도 사둬라. 맞다. 이 사업가의 조언대로 땅만 사두면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다. 아무 일 안 해도 사회에 아무 기여 안 해도 땅을 쥐고 있다면 10년 뒤 그는 분명 대저택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요. 땅 사놓으면 10년 뒤에, 자, 지금 10년 뒤에. 예, 지금, 근데 땅 살 돈이 없는 게 문제죠. 자, 카톡이 시끄러워서 잠깐 켰습니다. 자, 10년 뒤에, 보죠. 사회에 아무 기여 안 해도 땅을 쥐고 있다면 10년 뒤 그는 분명 대저택에서 살게 될 것이다. 헨리 조지는 이처럼 인구가 늘어나면 자본가도 노동자도 아닌 지주가 제일 부자가 된다는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을 호소력 있게 설명한다. 그렇다면 그는 경제학 분야에 어떤 성과를 남겼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헨리 조지가 만든 경제학 이론은 없다. 그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경제학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헨리 조지는 애덤 스미스의 분업의 중요성과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을 이해하기 쉽고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을 잘한 쪽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헨리 조지의 독창성을 찾아야 한다면 단일 토지세를 줄 수 있다. 단일 토지세. 어디나 똑같이 토지세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단일 토지세는 리카도가 말한 차액지대를 전부 세금으로 걷자는 주의다. 너무 많이 받는 건 세금으로 걷자는 주장이다. 그는 이 세금만 거두면 나머지 세금은 다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주장은 그리 설득력 있어 보이질 않는다. 미국의 경우 모든 임대료를 다 세금으로 걷어도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는 턱없이 모자란다. 1929년 미국 전 재산에서 임대소득은 국민소득의 6%에 불과했고 1996년에도 1% 미만을 차지한다고 한다. 지금은 아마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세상이 점점 지식정보산업 사회가 됨에 따라서 경제에서 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요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같은 기업이 돈을 버는데 이들 기업에게 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들 기업의 부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서 나온다. 그렇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서 나온다. 앞으로도 점점 더 경제에서 지대가 차지하는 비용은 낮아질 것이다. 헨리 조지는 지대의 규모를 너무 과대평가한 오류를 범했다. 너무 과대평가했대요. 그런데도 헨리 조지가 오늘날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 2017년 한 진보 정치인이 작심하고 지대 개혁론을 논하고 이게 2017년이면 언젠가요? 5년 전. 헨리 조지의 토지를 이야기하면서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오늘날 중국식 토지 제도를 찬성했을 거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중국처럼 땅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이용권만 인민이 가지는 방식이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얘기할 수 있다. 첫째, 하이에크 편에서 말했듯이 땅은 주인이 있을 때야 더 잘 활용된다. 주인이 있어야죠. 활용된다. 토지 국유화를 주저한 정치인은 헨리 조지만 읽지 말고 미제스나 하이에크도 읽었으면 좋겠다. 원래 하나만 아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섭다. 둘째,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한 나라가 중국이다. 소유권은 없고 이용권만 있는데도 그렇다. 중국식으로 국유화한다 해도 부동산 투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셋째,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한 뒤에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농민의 땅을 몰수해서 인민공사로 통합하여 집단 농장체제로 운영하며 땅을 국유화했다. 그리고 대약진운동을 펼쳤는데 당시 4,5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자기 것이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으니 아무도 일하지 않은 결과이다. 자기 것이 아니면 열심히 일해도 아무 인센티브가 없으니 아무도 일하지 않은 결과이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이 책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와 경제시장에도 완벽하지 않고 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대체할 만한 더 좋은 체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가까운 나라일수록 국민은 빈곤에서 벗어나 잘 살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멀어진 나라일수록 빈곤에 허덕이고 비참하게 산다. 그렇군요. 오늘 흥미있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산다. 그걸 보면서 학원 경영에 이걸 이렇게 둬서 선생님을 쓸 때도 인센티브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것처럼 일하고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할까요? 학생들한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부동산 인문학은 이 정도 읽으면 좋은 것 같아요. 자, 땅 한 조각이라도 사더라. 땅값 오른다. 계속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메모해 보겠습니다. 일단 멈춰놓고.